60대 이후 매일 1시간씩 쌓이는 수면 빚 갚는 법. 여러분, 지난밤에도 천장만 바라보며 2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는 갚아야 할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님들. 은빛몸 연구소의 연구원 은희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한두 시간씩 잠을 못 자는 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나니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본인이 아니더래요.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낮에는 멍하니 있다가 저녁만 되면 불안해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러다 우울증 오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매일 수면 빚을 쌓고 있었다는 걸요. 하루 1시간씩 6개월이면 180시간, 거의 일주일을 통째로 안 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제 이모는 그보다 더 심각했어요. 결국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약을 먹어도 자다가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약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밤마다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대한수면학회 자료를 보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 중 43%가 만성불면증을 겪고 있대요. 거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주변만 봐도 그렇지 않으세요? 동창회 나가면 다들 요새 잠을 못 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면 부족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막막하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포기하고 계셨는데 이게 병이 될 수도 있다니.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잘 수 있을까 걱정하는 그 심정. 잠 못 자서 하루 종일 피곤한 그 고통. 여러분도 겪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연구하고 만난 분들 중에 약 없이도 완전히 달라지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 본 방법들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수 있어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한 잠을 되찾아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는지부터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 뇌에는 송과선이라는 게 있어요.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해서 송과선인데요.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수면 호르몬이에요. 어두워지면 나와서 우리를 졸리게 만들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이 반 이상 줄어들어요. 65살이 되면 20살 때의 30%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 졸리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나오는 시간도 불규칙해져요. 젊을 때는 밤 10시쯤 되면 쏟아지는데 나이 들면 밤 12시에 나오기도 하고 저녁 8시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또 하나, 깊은 잠이 줄어들어요. 수면에는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있는데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몸과 뇌가 회복됩니다. 젊을 때는 전체 수면의 20%가 깊은 잠이에요. 그런데 60살이 넘어가면 10%로 줄고 70살이 되면 5%밖에 안 돼요. 8시간을 자도 깊은 잠은 20분, 30분밖에 못 자는 거예요. 당연히 아침에 개운하지 않죠. 방광도 문제예요. 나이 들면 방광 용량이 줄어들거든요. 젊을 때는 500ml를 담을 수 있는데 60살이 넘으면 300ml로 줄어요. 게다가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밤에 2~3번씩 화장실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때문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5가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벌써 반은 해결됩니다. 첫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아니에요. 필요한 수면 시간은 똑같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다만 잠을 자는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낮 동안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산책을 하시든 집안일을 하시든 뭐라도 움직이셔야 해요. 그래야 밤에 수면 압력이 쌓여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두 번째 오해. 낮잠은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틀렸어요. 낮잠이 나쁜 게 아니라 잘못 자는 게 문제예요. 오후 3시 이전에 15분에서 20분만 자세요. 이 정도만 자면 오후 피로가 풀리고 밤 수면에는 방해가 안 됩니다. 반대로 오후 4시 이후에 자거나 1시간 넘게 자면 완전히 망가져요. 세 번째 오해. 잠 안 오면 침대에서 버텨야 한다.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침대에 누워서 1시간, 2시간 뒤척이면 우리 뇌가 학습을 해요. 아, 침대는 잠 못 자는 곳이구나 하고요. 그러면 침대만 보면 긴장이 돼요. 15분 누워서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거실로 나가서 책을 읽거나 따뜻한 우유를 드세요.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시고요. 네 번째 오해. 수면제는 평생 끊을 수 없다. 아니에요. 수면제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물론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서서히 줄여요. 매주 4분의 1씩 줄이면서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해. 운동하면 피곤해서 잘 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운동은 좋은데 시간대가 중요해요. 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가볍게 운동하세요. 산책 30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잠들 시간에 딱 떨어져요. 반대로 저녁 9시, 10시에 운동하시면 오히려 각성돼서 잠이 안 와요. 이 5가지 오해만 풀어도 벌써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은 밤에만 자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준비하는 거예요. 수면 부채, 영어로는 슬립댓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수면 빚입니다. 은행 빚처럼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1시간씩 잠을 덜 자면 일주일이면 7시간, 한 달이면 30시간의 빚이 쌓여요. 그런데 이 빚을 갚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24시간 관리예요. 아침 6시에서 9시, 기상 황금기입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커튼을 여시고 햇빛을 보세요. 햇빛이 눈의 망막을 자극하면 뇌에 신호가 가요. 지금은 낮이야, 깨어있을 시간이야 하고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세로토닌이 나와요. 이 세로토닌이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아침 7시에 햇빛을 보면 저녁 9시에서 11시에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딱 잠들 시간에 맞춰서요. 식사 후에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을 30분만 하셔도 돼요. 흐린 날에도 나가세요. 구름 낀 날도 실내보다 20배 밝거든요. 오전 9시에서 12시 활동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을 움직이셔야 해요. 청소를 하시든 장을 보시든 친구를 만나시든 뭐라도 하세요.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는 오전 11시까지만 드세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오후에 커피 드시면 밤까지 남아있어서 잠이 안 와요.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점심 위험 시간입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시죠? 정말 졸리시면 15분만 주무세요. 소파에 앉아서 눈만 감고 계세요. 누우시면 안 돼요. 누우면 깊이 잠들어서 깨기 어려워요. 오후 3시에서 6시, 오후 활성 시간입니다. 이때가 운동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산책을 30분 하시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세요. 이 시간에 햇빛을 한 번 더 쬐시면 더 좋아요. 20분 정도요. 저녁 6시 넘어가면 햇빛을 피하세요. 늦은 햇빛은 오히려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저녁 6시에서 9시, 저녁 준비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세요. 배불리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각성 상태가 돼요. 물도 6시 이후로는 줄이세요. 화장실 때문에 밤에 깨시잖아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은 9시까지만 보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파란 빛이 멜라토닌을 막거든요. 9시 넘어가면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세요. 밤 9시에서 11시, 수면 진입 시간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잠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족욕을 하세요.
뜨겁지 않게요. 38도에서 40도 정도로요. 10분에서 15분 하시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이 낙차가 졸음을 유도해요. 침대에 누우시면 4, 7, 8호흡을 하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는 거예요. 이걸 10번만 반복하세요.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졸려져요. 밤 11시에서 아침 6시 수면 시간입니다. 중간에 깨시면 시계를 보지 마세요. 시간 확인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눈 감고 다시 4, 7, 8호흡을 하세요. 대부분 다시 잠들어요. 화장실 가실 때도 불을 환하게 켜지 마세요. 작은 무드등만 켜시고요. 여기서 실제 사례를 3가지 말씀드릴게요. 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 이웃집 김할머니 67살이에요. 이분은 잠드는 게 문제였어요. 밤 11시에 누워서 새벽 2시까지 한숨도 못 잔대요. 제가 여쭤봤죠. 침대에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휴대폰을 보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5분 누워서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녁 9시 이후로는 휴대폰을 거실에 두세요. 석주 만에 30분 안에 잠드신대요. 두 번째,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 71살이에요. 이분은 밤에 5번씩 깨는 게 문제였어요. 하루 일과를 여쭤봤더니 거의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후 4시에 산책을 30분만 하세요. 그리고 낮잠은 15분만 주무세요. 한 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요. 밤에 한두 번만 깬대요. 세 번째, 제 이모 64살이에요. 이모는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서 다시 못 자는 게 문제였어요. 생활 패턴을 보니까 저녁 6시면 졸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주무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조명을 밝게 켜놓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30분씩 늦추세요. 2주 만에 10시에 주무실 수 있게 됐어요. 이 3분 모두 약 하나를 안 드셨어요. 그냥 생활 습관만 바꾸셨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주일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1일차, 오늘 밤입니다.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저녁 9시에 휴대폰을 거실에 두세요. 침실에 들고 가지 마시고요. 이것만 해도 잠드는 시간이 빨라져요. 2일차, 내일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커튼을 여세요. 햇빛을 1분만 보세요. 그냥 창가에 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생체 시계를 맞춰줍니다. 3일차, 모레 저녁입니다. 산책을 15분만 하세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돼요. 저녁 6시쯤이 딱 좋아요. 4일차, 낮잠 조절입니다. 밥 먹고 졸리면 15분만 주무세요. 타이머 맞춰놓고 소파에 앉아서 눈만 감으세요. 5일차, 저녁 루틴을 시작하세요.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10분만 하세요. 대야에 물 받아서 발만 담그시면 돼요. 6일차, 침대에서 4, 7, 8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기. 10번만 반복하세요. 7일차, 체크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뭐가 효과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나요? 밤에 덜 깨나요? 아침에 좀 더 개운한가요? 이렇게 일주일만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한 가지씩 추가하는 거라 부담도 없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효과 있는 것들을 계속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 들어도 필요한 수면 시간은 똑같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5가지 오해를 풀으세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도 된다는 것, 낮잠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 침대에서 버티면 잠 온다는 것, 수면제를 못 끊는다는 것, 언제 운동해도 된다는 것, 다 틀렸어요. 셋째, 24시간을 관리하세요. 아침 햇빛, 낮 활동, 오후 운동, 저녁 준비, 자기 전 루틴까지요. 잠은 밤에만 자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준비하는 거예요. 넷째, 일주일 실천법을 따라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추가하면 돼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하세요. 저녁 9시에 휴대폰을 거실에 두세요. 내일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커튼을 여세요.
햇빛을 1분만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 부채는 갚을 수 있어요. 약 없이도 병원 안 가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것들이에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밤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중간에 한두 번 깨긴 하지만 금방 다시 잠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는 활력이 넘친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이 탓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